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상하게 머리가 무겁고 혈압이 평소보다 높게 나오는 날이 있으신가요? 분명 전날 짜게 먹지도 않았는데 검사 수치가 달라져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물도 마셨고 아침도 챙겨 드셨는데 왜 몸은 더 붓고 숫자는 더 나빠 보이는지 궁금하셨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늘 비슷하게 사는데 왜 검사 결과는 들쑥날쑥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답은 아주 거창한 병이 아니라 기상 직후 30분 안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몸속 수분 조절 능력과 혈관의 탄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 첫 행동이 혈압과 혈액 농도, 심지어 검사 수치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몸인데도 아침 순서 하나로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건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침 루틴만 바로잡아도 몸이 훨씬 편안해지고 수치가 덜 흔들리는 방향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 70대 후반의 한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병원에 올 때마다 혈압이 높게 나와 늘 불안해하셨죠. 집에서는 괜찮은데 병원만 오면 오르고 어떤 날은 부종도 심하고 어떤 날은 덜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이 안 맞는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늘 기상 직후 허겁지겁 움직이셨습니다. 눈 뜨자마자 화장실 가고 곧바로 부엌으로 가서 국부터 데워 드시고 목이 마르니 물을 한꺼번에 벌컥 마시고 급하게 씻고 나오셨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는데 생활은 이미 달리기 시작한 셈이었죠. 며칠 뒤 그분은 조용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침에 몸을 너무 몰아붙였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참 오래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건강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몸이 깨어나는 순서는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스위치를 누른다고 한 번에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의 혈압은 밤새 누워있던 자세에서 일어나며 바뀌고 수분은 잠자는 동안 조금씩 빠져나가며 위와 장은 아직 천천히 준비를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엇갈리면 숫자도 흔들립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밤새 주차돼 있던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시동을 걸자마자 곧바로 급가속하면 엔진이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잠시 예열하고 천천히 움직이면 훨씬 부드럽게 달립니다. 아침의 몸도 똑같습니다. 혈관은 천천히 긴장을 풀고 조이고, 심장은 박동의 리듬을 올리고, 수분은 다시 분배되고, 소화기관은 뒤늦게 깨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무시한 채 물, 식사, 움직임을 한꺼번에 몰아내왔습니다. 그러니 몸은 놀라고, 혈압은 출렁이고, 검사 수치는 예상보다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혈압은 단순히 짠 음식을 먹어서만 오르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몸을 깨우는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흔한 생리 현상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상 직후 바로 많이 마시는 물은 무조건 좋다고 믿습니다. 물론 수분 보충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속도와 양,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식사 순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몸 상태에 따라 너무 급한 수분 섭취가 불편함이나 일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기상 직후 소량의 물을 천천히 권하고 또 다른 전문가는 개인의 혈압약 복용 여부나 신장 상태를 먼저 보라고 말합니다. 같은 아침물 한 컵도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아침은 어떠신가요? 눈을 뜨자마자 몸보다 마음이 먼저 서두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혈압 숫자 하나에 놀라면서도 그 숫자를 만든 아침의 순서는 놓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끝까지 보시면 혈압, 수분, 식사 순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공통 실수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왜 똑같이 사는 사람도 아침마다 검사 수치가 달라지는지 그 숨은 이유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제도 비슷하게 먹었고 오늘도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왜 혈압도 다르고 검사 수치도 다를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거짓말을 잘하지 않지만 숫자가 만들어지는 조건은 매번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밤새 자는 동안 당신의 몸은 조용히 많은 일을 합니다. 숨을 쉬는 동안 수분은 조금씩 빠져나가고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 수분 손실이 계속 일어납니다. 특히 겨울철처럼 공기가 건조하거나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거나 새벽에 화장실을 자주 다녀오면 아침에는 생각보다 몸이 더 말라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모르지만 혈액은 밤보다 약간 더 진해질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일어나 갑자기 움직이면 혈압과 맥박, 몸의 긴장도가 빠르게 바뀝니다. 그러니 같은 사람이어도 아침 숫자는 늘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두셔야 할 쉬운 과학이 있습니다. 혈압은 심장이 피를 얼마나 세게 내보내는지, 그리고 혈관이 얼마나 좁거나 탄탄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몸을 깨우는 호르몬, 특히 코르티솔과 교감신경의 활동이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 몸이 이제 일어나야 한다고 준비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은 조금 긴장하고 심장은 더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 혈압은 저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병이라기보다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치가 나쁘게 나오면 전날 음식만 떠올립니다. 물론 전날 늦은 저녁, 짠 음식, 과식, 음주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상 직후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셨는지, 화장실 다녀온 뒤 바로 혈압을 쟀는지, 물을 급히 한 컵 넘게 마셨는지, 아침 식사를 너무 빨리 했는지에 따라 몸의 상태는 짧은 시간 안에도 달라집니다. 숫자는 하루 전체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의 몸 상태를 찍은 사진과 같습니다. 사진을 찍는 조명이 달라지면 표정도 다르게 보이듯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잠깐 생각해 보세요. 혈압을 잴 때마다 조건을 비슷하게 맞추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날은 눈 뜨자마자 재고, 어떤 날은 식사 후에 재고, 어떤 날은 물을 마신 뒤 재고 계신가요? 이 작은 차이가 쌓이면 당신은 자기 몸을 정확히 읽기 어려워집니다. 제가 만났던 한 60대 후반 남성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는 괜찮은데 병원만 가면 수치가 이상합니다. 처음엔 긴장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들어보니 병원 가는 날에는 더 일찍 일어나 서두르셨고 아침을 걸은 날도 있었고 반대로 기운 내야지 하며 국물과 밥을 급히 드신 날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차를 타기 전에 커피를 한 잔 드시기도 했죠. 이 모든 것이 짧은 시간 안에 혈압과 맥박, 수분 상태를 흔들 수 있습니다. 결국 검사 수치가 몸의 진짜 평균 상태라기보다 그날 아침에 급한 리듬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몸은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느려지는 것 같지만 어떤 변화에는 오히려 더 예민해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혈관 탄성이 떨어지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질 수 있으며 신장이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는 힘도 젊을 때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는 별일 아닌 아침의 급한 행동이 노년층에게는 더 큰 차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은 한 컵의 물도, 같은 한 그릇의 아침 식사도 언제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몸이 받는 느낌이 다릅니다. 손끝이 조금 붓고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약하게 두근거리는 그 미묘한 차이를 몸은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 미묘한 의견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아침에는 탈수를 막기 위해 빨리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특히 밤새 수분 손실이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 다른 의사는 고혈압이나 신부전,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은 무조건 많이 마시기보다 천천히 상태를 보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즉, 핵심은 물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순서입니다. 건강 정보가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맞는 정답은 없지만 모두에게 공통으로 중요한 원칙은 있습니다. 몸이 깨어나는 순서를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검사 수치를 좋다, 나쁘다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숫자가 내 몸에 어떤 아침을 반영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수치에 끌려다니지 않고 수치를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숫자는 당신을 혼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알려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아침 수치는 우연히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잠에서 깨어나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한 환자의 검사 결과가 왜 이상하게 반복해서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얼마나 일상적인 습관 속에 숨어 있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사례를 들으면 당신의 아침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흔해서 더 중요합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저도 그런데요 하고 마음이 멈추는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72세의 한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성실하고 건강관리도 꽤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혈압약도 규칙적으로 드셨고 짠 음식도 예전보다 많이 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원에 오실 때마다 검사 수치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혈압이 안정적이었고 어떤 날은 평소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탈수처럼 보이는 날이 있었고 어떤 날은 부종이 의심될 만큼 몸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똑같은 약을 먹고 비슷하게 생활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본인도 답답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가장 흔한 원인을 생각합니다. 약이 안 맞는 걸까? 혹시 식단이 흐트러졌을까? 아니면 병원에 오는 날 긴장해서 그런 걸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유독 아침에 따라 몸이 너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눈 뜨자마자 입안이 바짝 마르고 어떤 날은 머리가 맑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날은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오히려 더 가슴이 답답하고 손등이 묵직하게 붓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약부터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눈 뜨신 뒤 정확히 어떤 순서로 움직이세요? 이 질문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잠시 멈춥니다. 너무 익숙해서 한 번도 순서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아침은 이랬습니다. 새벽 5시 반쯤 눈을 뜨고 바로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십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목이 마르니 찬물을 큰 컵으로 한 컵 반쯤 단숨에 마십니다. 그러고는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국과 밥을 빨리 드십니다. 병원 가는 날에는 시간을 맞추느라 더 서두르고 식사 후 바로 움직여 차를 타고 나오셨습니다. 집에서 혈압을 잴 때도 어떤 날은 기상 직후, 어떤 날은 화장실 후, 어떤 날은 식사 후에 재셨습니다. 듣고 나니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보이시나요? 이분은 건강을 위해 애쓰셨지만 몸이 깨어나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셨습니다. 아침에 혈압은 자세 변화에 민감합니다. 밤새 누워있던 몸이 일어나면 중력 때문에 피가 순간적으로 아래로 쏠리고 몸은 이를 보정하려고 심장과 혈관을 빠르게 움직입니다. 바로 이때 갑자기 걷고 물을 많이 마시고 식사까지 급하게 하면 몸은 짧은 시간에 여러 자극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 결과 어떤 날은 혈압이 튀고 어떤 날은 몸이 붓고 어떤 날은 혈액 농도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분의 아침 몸은 아직 커튼도 다 열리지 않았는데 무대 위 조명, 음악, 배우가 한꺼번에 들어온 셈입니다. 몸은 준비가 덜 됐는데 일정은 이미 시작된 것이죠.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급한 전환을 젊은 사람보다 부드럽게 처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혈관의 탄력은 떨어지고 갈증 감각은 둔해지고 신장의 조절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외인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물을 많이 마셨으니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일리 있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밤새 수분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물은 필요합니다. 다만 문제는 양보다 속도,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몸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많은 물이 들어가면 속이 불편해지거나 순환계가 순간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늦게까지 물을 전혀 안 마시면 탈수에 가까운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많이 마시느냐, 적게 마시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나뉩니다. 어떤 의사는 기상 직후 물을 충분히 마셔야 혈액이 덜 끈적해진다고 말합니다. 반면 또 다른 의사는 심장이나 신장 상태가 좋지 않은 분에게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소량을 천천히 나누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대체로 후자 쪽에 더 조심스럽게 손을 듭니다. 특히 60대 이후, 그리고 고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몸이 받아들이는 속도를 먼저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께는 복잡한 처방이 아니라 아주 소박한 숙제를 드렸습니다. 눈을 뜨면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말고 1분 정도 숨을 고르기. 일어나서는 잠깐 앉아서 몸 상태를 느끼기. 물은 큰 컵으로 급히 마시지 말고 소량부터 천천히 시작하기. 식사는 물과 움직임 뒤에 조금 여유를 두고 먹기. 그리고 혈압은 매일 비슷한 조건에서 재기. 이것뿐이었습니다. 이제 30초만 집중해 보세요. 며칠 뒤 이분은 다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침 머리가 덜 무겁고 혈압이 전보다 덜 튑니다. 수치가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완벽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흔들림이 줄었습니다. 몸이 덜 놀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여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은 늘 큰 치료보다 작은 안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도 건강을 위해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아침마다 몸이 더 바쁘고 급해지지는 않으신가요? 정말 필요한 건 더 많은 노력일까요? 아니면 몸의 순서를 존중하는 조금 느린 시작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의 부모님이나 가족과도 꼭 나눠보세요. 아침에 작은 순서가 하루의 몸 상태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다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 몸이 아침에 어떤 순서로 깨어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혈압, 수분, 호르몬이 서로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지 이해하면 왜 아침 루틴이 수치를 바꾸는지 훨씬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당신 몸속에서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순서를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왜 아침 루틴이 검사 수치를 바꾸는가라는 질문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숫자는 갑자기 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몸은 이미 그 전에 여러 단계를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은 단순히 정신이 깨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혈관, 심장, 신장, 뇌, 호르몬이 거의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큰 전환입니다. 밤새 누워있던 몸은 에너지를 아끼는 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심장도 비교적 차분히 뛰고 혈압도 낮은 쪽으로 유지되며 소화기관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뇌는 몸 전체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움직일 시간이다. 바로 이때 교감신경이 조금 더 활발해지고 몸을 깨우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코르티솔입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니라 아침에 몸의 시동을 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코르티솔은 몸 안의 알람 시계 같은 존재입니다. 아침이 되면 알람이 울리고 혈관은 약간 긴장하며 심장은 좀 더 힘있게 피를 보냅니다. 혈당도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조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혈압과 혈당이 평소보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몸이 깨어나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리듬 위에 우리가 너무 많은 자극을 한꺼번에 얹을 때 생깁니다. 먼저
혈압부터 보겠습니다. 밤새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몸의 자세가 바뀌죠. 이때 중력 때문에 피가 다리 쪽으로 순간적으로 쏠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는 혈압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덤의 심장과 혈관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게 잘 되면 어지럽지 않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동 조절 기능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며 핑 도는 느낌을 받고 어떤 분은 오히려 혈압이 확 올라가는 듯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즉, 아침 혈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몸이 균형을 잡으려는 현장의 기록입니다. 여기에 수분이 들어옵니다. 밤새 자는 동안 우리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 몇 시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숨을 쉬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땀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증발하며 새벽에 화장실에 다녀오면 몸속 물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혈액은 밤보다 약간 더 농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혈액검사 수치에 일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은 몸이 평소보다 말라 있어서 수치가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어떤 날은 반대로 기상 직후 물을 너무 급하게 많이 마셔 일시적으로 몸이 어색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물은 필요하지만 물도 타이밍과 속도를 탑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이면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정한 공복 시간은 소화기관을 쉬게 하고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공복의 길이와 아침의 첫 식사 타이밍이 더 섬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밤새 이미 수분과 에너지를 절약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공복을 끌거나 반대로 너무 급하게 식사를 밀어 넣으면 몸은 또 한 번 흔들립니다. 특히 짠 국물, 단 음식, 아주 빠른 식사는 혈압과 혈당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뼈행체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아침이 오히려 몸을 급하게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어두운 방 안에서 커튼을 갑자기 확 열고 불을 모두 켜고 큰 음악까지 틀면 몸이 놀랍니다. 하지만 커튼을 조금씩 열고 숨을 고르고 조용히 빛에 적응하면 훨씬 편안합니다. 아침의 몸도 그렇습니다. 혈압은 비처럼 천천히 올라와야 하고 수분은 마른 흙에 스며들듯 조금씩 들어가야 하며 식사는 꺼져 있던 부엌불을 다시 켜듯 자연스럽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세 가지가 자주 엉켜 있습니다. 물을 먼저 너무 많이 마시고 바로 식사하고 그 직후 혈압을 재고 급히 움직입니다. 그러니 숫자는 몸의 안정이 아니라 혼란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물부터 마셔야 할까요? 혈압부터 재야 할까요? 식사는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전문가들 사이에도 세부적인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쪽은 수분 보충을 가장 우선으로 보고 다른 쪽은 정확한 혈압 측정을 위해 먼저 안정 시간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의사는 아침 식사가 늦어지면 오히려 노년층의 기운이 떨어질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다만 거의 모두가 동의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상 직후 몸은 아직 전환 중이므로 급하게 한 번에 몰아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억하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자분도 문제가 나쁜 음식 하나 때문이 아니라 몸이 깨어나는 순서를 무시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활 습관 교정이 아니라 몸의 생리를 존중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몸이 왜 그 숫자를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하면 아침은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아침에 물은 어떻게 마셔야 하고 어느 정도가 부담이 적으며 검사 수치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물 한 컵의 과학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게 정말 좋은가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혈압과 수분, 그리고 검사 수치를 함께 생각해야 하는 꽤 섬세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은 많을수록 좋다고 믿고 계시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먼저 쉬운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새 자는 동안 몸은 자연스럽게 수분을 잃습니다. 숨을 쉬는 동안 수증기가 빠져나가고 피부를 통해서도 아주 적은 양의 수분이 계속 증발합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셨다면 손실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몸은 어느 정도 마른 상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기상 후 적절한 수분 보충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혈액이 지나치게 농축되는 것을 막고 입 마름과 두통, 무거운 느낌을 줄이는 데도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물이 필요하다고 화해서 눈 뜨자마자 큰 컵으로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늘 최선은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조절 속도가 달라집니다. 위장은 막 깨어나는 중이고 혈관은 자세 변화에 적응하는 중이며 신장은 아직 밤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리듬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때 너무 차가운 물이나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어떤 분은 속이 불편하고 어떤 분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곧바로 화장실을 여러 번 다녀오느라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해집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마른 화분에 물을 줄 때 한 번에 확 쏟아붓는다고 흙이 고르게 촉촉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위에서 넘치거나 한쪽만 젖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주면 흙이 골고루 받아들입니다. 아침의 몸도 비슷합니다. 수분은 필요하지만 받아들이는 속도와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기상 직후의 물은 많이보다 천천히가 더 중요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은 바로 혈액 검사와의 관계입니다. 혈액 검사는 몸속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지만 검사 직전의 수분 상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새 수분이 부족했던 상태에서 바로 검사를 받으면 일부 수치가 평소보다 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 직전에 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면 몸 상태가 평소와 다른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결과를 크게 바꾼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수분 상태가 숫자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사 전에는 병원 안내에 따르되 평소와 너무 다른 행동을 갑자기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은 만병통치처럼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습관이 신부전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에게는 조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뇨제를 드시는 분, 밤에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 아침에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은 물의 양과 타이밍을 조금 다르게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유행처럼 따라하는 물 한 잔이 아니라 당신 몸에 맞는 물 한 잔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점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쪽은 아침 탈수를 막기 위해 일정량의 물을 일찍 보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특히 입 마름이 심하거나 야간 수분 손실이 큰 분에게 타당합니다. 반면 다른 쪽은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질환이 있는 노년층은 처음부터 많은 양을 권하기보다 상태를 보고 소량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실제로 후자의 접근이 더 안전한 경우를 자주 봅니다. 건강 정보는 짧고 강하게 들릴수록 쉬워 보이지만 몸은 늘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 큰 컵을 비우기보다는 잠깐 숨을 고르고 몸을 세운 뒤 천천히 소량의 물로 시작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물의 온도도 너무 차갑지 않은 것이 편안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물을 마신 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끼고 그 다음 혈압 측정이나 식사로 넘어가는 순서를 살펴야 합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입안은 촉촉해졌는지, 속은 편안한지, 어지럽지는 않은지, 손끝이 차갑지는 않은지,
이런 작은 감각이야말로 숫자보다 먼저 오는 건강의 언어입니다. 혹시 당신도 물을 마실 때 좋다니까 무조건 많이 라는 방식으로 해오시지 않았나요? 건강은 종종 더 많이가 아니라 더 맞게 하는 데서 달라집니다. 특히 아침에는 더 그렇습니다. 몸은 아직 조용히 시동을 거는 중인데 우리는 선의로 너무 많은 명령을 내리곤 합니다. 기억하시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환자분도 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급했고 그 뒤에 식사와 움직임이 연달아 이어졌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장면을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아침 식사. 그 순서가 왜 오히려 수치를 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 어디서 실수하는지를 다음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침 식사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 이 말은 오랫동안 거의 상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로 일정한 아침 식사는 혈당의 급격한 흔들림을 줄이고 기운을 유지하며 노년층의 일상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느냐 마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특히 기상 직후에 혈압과 수분 상태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을 때 식사 순서가 예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속이 허전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밤새 공복이 길었으니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배고프다고 해서 소화기관까지 완전히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위와 장도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급하게 밥과 국, 반찬을 밀어 넣듯 드시면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하고 어떤 분은 식은땀처럼 몸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사실 몸은 지금은 너무 급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먼저 쉬운 과학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식사를 하면 소화기관으로 혈류가 더 몰리고 혈당은 음식 종류와 양에 따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짠 국물이나 가공식품이 포함되면 체내 수분 균형과 혈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아주 빨리 하면 혈당이 급하게 오를 수 있고 그 뒤에 몸이 이를 조절하려고 더 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침을 먹고 나서 졸리고 어떤 분은 오히려 가슴이 뛰거나 머리가 맑지 않다고 느낍니다. 식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다들 몸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시간대에 너무 빠르고 무겁게 들어간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기상 직후 물도 급하게 마시고 바로 식사까지 서두르는 것입니다. 몸은 아직 밤의 리듬에서 아침의 리듬으로 이동 중인데 수분과 음식이 거의 동시에 들어오면 순환과 소화가 한꺼번에 바빠집니다. 마치 아직 문도 다 열리지 않은 가게에 손님과 물건이 동시에 몰려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건강을 챙기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외의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는 따뜻한 국이 몸에 좋다고 믿습니다. 분명 따뜻한 음식이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짠 국물은 다릅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몸이 잘 붓는 분이라면 아침 첫 식사에서 국물 위주로 드시는 습관이 오히려 혈압과 부종을 흔들 수 있습니다. 국을 먹으면 수분을 보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염분까지 함께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국 먹고 든든했다가 아니라 먹고 나서 몸이 더 무겁다는 느낌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침 식사 타이밍에 대한 견해는 조금 갈립니다. 어떤 쪽은 기상 후 너무 늦지 않게 먹어야 혈당이 안정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지나치게 긴 공복이 기운 저하나 어지러움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아침을 거르지 말라는 조언을 자주 합니다. 반면 다른 쪽은 기상 직후 바로 먹기보다는 몸을 조금 깨우고 수분과 안정 시간을 먼저 가진 뒤 먹는 것이 순환과 소화에 더 편하다고 설명합니다. 단지 저는 실제 생활에서는 이 두 의견을 적절히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조건 늦게 먹거나 무조건 빨리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깨어나는 시간을 약간 준 뒤 너무 무겁지 않게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아침 식사는 몸을 편안하게 시작하게 하나요? 아니면 하루를 서두르게 하나요? 식사를 마친 뒤 속이 편안하고 정신이 맑아지나요? 아니면 눌린 듯 답답하고 졸리거나 붓는 느낌이 오나요? 몸은 늘 정답을 먼저 알려주지만 우리는 종종 습관 때문에 그 신호를 지나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도 아침에 밥을 안 먹은 것이 아니라 너무 급하게 먹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병원 가는 날이면 시간을 맞추려고 식사를 더 빨리 하셨고 식사 직후 바로 움직이며 혈압을 재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혈압은 식사 전과 후가 섞였고 몸은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치가 기록됐습니다. 그분이 달라진 것은 메뉴보다 속도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건강한 아침은 특별한 음식보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순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30초만 집중해 보세요. 아침 식사는 영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 속도, 순서, 그리고 몸의 준비 상태가 함께 만들어내는 리듬의 문제입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 먹는 첫 끼가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든다면 그건 음식의 선악 문제가 아니라 루틴의 구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나 공유로 주변 분들과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는 좋다니까 그냥 한다는 방식으로 아침 습관을 오래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작은 정보가 의외로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서는 바로 그 흐름 속에서 기상 후 혈압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순간이 언젠지, 그리고 왜 어떤 분은 아침마다 유독 혈압이 더 불안정해지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순간을 이해하면 당신의 아침 루틴도 훨씬 더 안전하고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혈압을 이야기할 때 숫자만 봅니다. 130이냐, 150이냐, 어제보다 높으냐, 낮으냐.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언제, 어떤 몸 상태에서 만들어졌는가입니다. 특히 기상 후 몇 분 사이에는 혈압이 하루 중 가장 민감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을 이해해야 아침 루틴이 왜 중요한지 제대로 보입니다. 밤새 누워있던 몸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몸은 작은 충격을 하나 받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누운 자세에서는 심장이 비교적 편안하게 피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을 세우는 순간 중력이 작용하고 피는 일시적으로 아래쪽으로 더 몰립니다. 그러면 뇌는 즉시 반응합니다. 혈압을 유지하라.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 이 신호에 따라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혈관은 수축하며 몸은 자세 변화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기상 직후 혈압이 흔들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일어나자마자 핑 도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어떤 분은 반대로 머리가 띵하거나 가슴이 답답하다고 표현합니다. 두 경우가 전혀 달라 보이지만 사실 둘 다 몸이 압력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이 자동 조절 기능이 젊을 때보다 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 탄성이 줄고 자율신경 반응도 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같은 동작, 같은 속도라도 몸이 받는 부담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 혈압은 단지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의 폭이 중요합니다. 특히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바로 걷고, 나 화장실 다녀오고, 물 마시고, 식사하고, 심지어 혈압까지 재면 몸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단계의 압력 변화를 겪게 됩니다. 결국 측정된 숫자는 당신의 평균 혈압이라기보다 몸이 방금 겪은 전환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의외의 사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은 안정된 상태에서만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침에 급한 움직임과 긴장만으로도 순간적으로 튈 수 있습니다. 병원 가는 날 더 높게 나오는 이유도 꼭 병 때문만은 아닙니다. 서두름,
긴장, 수면 부족, 이동 준비 같은 요소가 아침 교감신경을 더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전날 식단보다 그날 아침의 속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자꾸 음식만 탓하게 만들지만 몸은 종종 속도를 먼저 말합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는 아침마다 비슷한 장면을 겪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알람에 쫓기듯 몸을 세우고 다리에 힘이 완전히 들어오기 전에 움직입니다. 화장실 다녀오고 부엌 가고 가스불 켜고 물 마시고 약 챙기고 정신없이 하루를 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일수록 오전이 제일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손발이 차갑고 금방 지치고 이상하게 기운이 늦게 붙는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몸이 아직 적응 중인데 하루가 먼저 출발해버린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압이 가장 흔들리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기상 직후 몸을 세우고 처음 몇 분간입니다. 이때가 자세 변화, 호르몬 상승, 자율신경 반응이 동시에 겹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급한 수분 섭취나 식사, 긴장이 더해지면 파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어난 직후보다 화장실 후가 더 흔들리고 어떤 분은 식사 후 변화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혈압은 정확히 언제 재는 것이 가장 대표성 있느냐를 두고 세부 의견은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측정 조건을 늘 비슷하게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당신은 혈압을 재면서 몸을 기다려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몸보다 숫자를 먼저 잡으려고 서두르셨나요? 혈압은 잡아내는 대상이 아니라 몸이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신호를 읽으려면 먼저 몸이 말을 시작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기억하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환자분도 약보다 먼저 아침의 순서를 바꾸었을 때 흔들림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 안정보다 더 큰 문제였습니다. 몸이 압력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완벽한 숫자가 아니라 몸이 덜 놀라는 아침입니다. 몸이 덜 놀라면 수치도 덜 출렁이고 당신도 그 숫자에 덜 끌려다니게 됩니다. 여기서 작은 실천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뜬 뒤 바로 움직이지 말고 먼저 숨을 한번 길게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몸을 세우기 전 오늘 몸이 어떤지 잠깐 느껴보세요. 등은 무거운지, 입안은 마른지, 머리는 맑은지. 이런 짧은 관찰이 혈압보다 먼저 당신의 상태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숫자는 그 다음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침 물과 식사, 혈압 측정 순서를 두고 왜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공통 원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면 정보가 많아도 덜 흔들리게 됩니다. 건강 정보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아침에 물부터 마시라고 하고 어떤 의사는 혈압부터 재라고 하네.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 이 혼란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아침 루틴처럼 일상적인 문제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고 의사들이 중요하게 보는 기준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견이 갈린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차이를 이해하면 당신 몸에 더 맞는 원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와 전문가가 공통으로 동의하는 큰 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침의 몸은 아직 전환 중이며 갑작스럽고 과한 자극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즉, 물이냐 혈압이냐 식사냐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급하지 않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부 순서에서 의견이 다를 뿐 몸이 깨어나는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은 거의 같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의사는 탈수를 더 걱정합니다. 특히 밤새 입이 마르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소변색이 진하고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면 기상 후 적절한 수분 보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물을 먼저 조금 마시는 것이 몸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분 부족은 혈액 농도와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반면 다른 의사는 측정의 정확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아침 혈압은 하루 중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자극이 들어가기 전에 비슷한 조건에서 재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물을 마시거나 움직임이 많아지기 전에 일정한 자세와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해야 비교가 쉽다는 논리입니다. 이것도 매우 타당합니다. 결국 한쪽은 몸의 수분 균형을 먼저 보고 다른 한쪽은 숫자의 비교 가능성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외의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전문가 의견이 다르면 누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에서는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아침에 너무 마르고 어지럽기 때문에 소량의 물이 먼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혈압 변동을 꾸준히 기록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측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물을 마시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신부전, 신장질환, 당뇨, 기립성 저혈압, 복용 중인 약에 따라서도 우선순위는 달라집니다. 즉, 정답은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당신 몸의 조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건강 정보가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이유는 모두에게 같은 답을 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일괄 처리되지 않습니다. 같은 아침물 한 컵도 누구에게는 회복이고 누구에게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같은 아침 식사도 누구에게는 안정이고 누구에게는 과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유행하는 루틴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어떤 유형인지 읽는 것입니다. 잠깐 당신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가장 먼저 불편한 것은 무엇인가요? 입마름인가요? 어지러움인가요? 머리 무거움인가요? 붓기인가요? 아니면 식사 후의 답답함인가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여도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가장 먼저 보내는 신호가 당신에게 필요한 우선순위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도 논쟁의 핵심은 세부 기술보다 적용 대상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기상 직후 충분한 수분 보충이 혈액 순환에 좋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노년층에서는 한 번에 많은 양보다 소량, 천천히 상태 관찰이 먼저라고 강조합니다. 혈압 측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쪽은 기상 후 가능한 빨리 재야 아침 상승을 포착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쪽은 적어도 몇 분 안정 후 같은 조건에서 재야 비교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양쪽 모두 몸의 실제 상태를 잘 읽자는 목표는 같습니다. 이제 30초만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완벽한 정답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원칙입니다. 첫째, 아침에는 급하게 한꺼번에 몰아붙이지 않는다. 둘째, 수분, 혈압, 식사는 늘 비슷한 순서와 조건으로 반복해 본다. 셋째, 몸이 보내는 감각 신호를 숫자와 함께 본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전문가 의견이 조금 달라도 덜 혼란스럽습니다. 정보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몸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환자분도 정답 하나를 배운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의 순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완벽해졌다기보다 덜 흔들렸고 몸도 덜 놀랐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건강입니다. 모든 날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몸의 흐름을 존중하면 흔들림은 줄어듭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까지 뭘 먼저 해야 하나만 찾고 계셨나요?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수 있습니다. 내 몸은 무엇을 먼저 힘들어하는가?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건강 정보는 싸움이 아니라 길잡이가 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혈압, 수분, 식사를 어떤 순서로 두면 몸이 덜 부담스럽고 수치도 더 안정적으로 읽히는지 많은 분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아침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몸이 덜 놀라고 혈압과 수분, 식사도 더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처방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층에게 비교적 부담이 적고 몸의 리듬을 거스르지 않는 기본 틀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몸이 깨어나는 속도에 맞춰 혈압, 수분, 식사를 한꺼번에 겹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눈을 뜬 직후입니다.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기보다 잠깐 숨을 고르며 몸 상태를 느껴보세요. 입안이 마른지, 머리가 무거운지, 다리가 뻣뻣한지,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이 짧은 30 최소 1분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몸에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누워있던 상태에서 바로 일어나는 것은 생각보다 큰 자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 혈압이 흔들리기 쉬운 분일수록 첫 순간을 천천히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몸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바로 걷기보다 먼저 천천히 앉아보세요. 몸이 세로 방향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 어지러운 느낌이 없는지, 시야가 잠깐 흐려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반응은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가기 쉽지만 사실은 몸이 압력을 조절하는데 시간을 더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침 루틴을 잘 짜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몸의 느린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혈압 측정과 수분 섭취 순서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목적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 혈압 변동을 꾸준히 기록하고 싶다면 늘 비슷한 조건에서 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대, 비슷한 자세, 비슷한 안정 상태에서 재야 숫자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이 너무 마르거나 머리가 무겁고 수분 부족 느낌이 강하다면 소량의 물을 천천히 먼저 마시는 것이 더 편한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이 절대 정답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택한 순서를 일관되게 유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몸의 패턴이 보입니다. 대체로 많은 분들에게 부담이 적은 흐름은 이렇습니다. 눈을 뜬 뒤 잠깐 숨 고르기, 천천히 앉기, 필요하면 혈압 측정 또는 소량의 물로 시작하기, 그리고 몸이 조금 더 안정된 뒤 식사로 넘어가기. 이 순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현실적입니다. 몸은 복잡한 비법보다 반복 가능한 질서를 더 잘 기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겠습니다. 아침의 물은 보충이지 시험이 아닙니다. 건강에 좋다니까 무조건 큰 컵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받아들일 수 있게 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채워 넣기가 아니라 부드럽게 시동 거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너무 짠 국물, 너무 단 음식, 너무 빠른 식사, 너무 많은 양은 몸의 첫 리듬을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붓기, 고혈압, 속 더부룩함이 자주 있는 분은 아침 첫 끼를 더 부드럽고 천천히 시작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전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몸을 위해 좋은 습관도 한꺼번에 몰리면 부담이 됩니다. 물도 좋고 아침 식사도 좋고 혈압 체크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급하게 겹치면 몸은 오히려 혼란을 겪습니다. 건강은 좋은 행동의 총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좋은 행동을 어떤 순서로 놓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아침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세부 순서는 조금 달라도 실제로 공통된 권장점은 있습니다. 첫째, 기상 직후 급한 자세 변화는 피한다. 둘째, 수분은 한 번에 과하게 들이키지 않는다. 셋째, 혈압은 되도록 비슷한 조건에서 측정한다. 넷째, 식사는 몸이 조금 깨어난 뒤 무리 없는 구성으로 시작한다. 이 네 가지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바로 그래서 오래가고 효과적입니다. 몸은 극단보다 안정에 더 잘 반응합니다. 혹시 당신도 그동안 아침을 빨리 끝내야 하는 일처럼 다루고 계시지 않았나요? 사실 아침은 하루를 통과하기 위한 첫 번째 치료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아도
비싼 보조제를 추가하지 않아도 몸이 깨어나는 순서를 존중하는 것만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변화는 처음에는 숫자보다 감각으로 먼저 옵니다. 머리가 덜 무겁고 붓기가 덜하고 식사 후가 덜 답답하고 오전 기운이 조금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차이가 모여 수치의 흔들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핵심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아침에 혈압을 조절하고 수분을 다시 분배하고 식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기다려주면 몸은 덜 놀랍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놓치기 쉬운 답입니다. 다음에서는 이런 기본 원칙이 왜 어떤 분들에게는 더 중요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 쉽게 붓거나 여러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아침 루틴이 왜 더 큰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조심해야 하는 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침 루틴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쉽게 붓거나 여러 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은 아침에 작은 순서가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고혈압이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혈압은 단지 숫자가 높은 병이 아닙니다. 혈관이 늘 긴장에 더 민감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원래도 몸을 깨우는 호르몬과 자율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기 쉬운 시간입니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 서두름, 긴장, 짠 아침 식사, 급한 수분 섭취가 더해지면 혈압은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침에만 유독 뒤통수가 무겁고 어떤 분은 얼굴이 화끈하고 어떤 분은 아침 혈압 기록이 유난히 들쑥날쑥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더 겁먹는 것이 아니라 아침 몸의 리듬을 더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이야기가 더 섬세해집니다. 신장은 몸속 수분과 염분, 여러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조절 능력이 예전처럼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무조건 많이 마셔야 좋다는 말이 누구에게나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적절한 수분 보충이 필요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한 번에 많은 물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에게 수분 제한을 들은 적이 있거나 다리가 심하게 붓거나 숨이 차거나 신부전이 함께 있는 분이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건강 정보는 넓게 말하지만 몸은 늘 개인적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붓는다고 해서 꼭 물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반대로 몸의 수분 분배가 잘 안 되거나 염분이 많거나 순환이 느리거나 약의 영향으로도 붓기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으니까 물을 줄여야지 혹은 부으니까 오히려 더 많이 마셔야지 라고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침에 몸이 아직 덜 깨어난 시간에 물, 식사, 움직임을 급하게 몰아넣으면 붓기와 불편감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혈압약, 이뇨제, 당뇨약, 심장약을 복용 중이라면 아침 루틴은 더 섬세해야 합니다. 약마다 복용 타이밍이 다르고 공복 여부의 영향도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하고 어떤 약은 식사와 연관이 있고 어떤 약은 아침의 혈압 상태를 보며 조절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루틴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본인이 먹는 약의 원칙을 먼저 알고 그 안에서 아침 순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건강 습관에는 신경 쓰면서도 약과 루틴의 관계는 대충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둘이 서로 큰 영향을 줍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몸이 하나의 작은 집이라면 혈압은 집안의 물길이고
신장은 배수와 저장을 조절하는 장치이며 약은 그 흐름을 손보는 관리 도구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물을 확 틀고 안에 부엌불을 한꺼번에 켜고 문을 동시에 열어 젖히면 집은 잠깐 혼란스러워집니다. 평소에는 버틸 수 있어도 배관이 약한 집이라면 그 흔들림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노년기의 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정교한 비법보다 더 부드러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특히 이런 고위험군에서는 더 신중한 의견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건강 정보에서는 기상 직후 물 한 잔이나 아침 식사는 꼭 같은 문장이 단순하게 들리지만 실제 진료에서는 심장 상태, 신장 기능, 약 복용, 야간 ben뇨, 부종 여부를 함께 봅니다. 어떤 분에게 좋은 습관이 다른 분에게는 조절이 필요한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약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을 여러 가지 드신다면 좋은 습관을 찾는 일보다 먼저 내 몸의 안전한 방식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무엇이 가장 불편한가요? 일어날 때 어지러운가요? 얼굴이 붓나요? 손발이 무거운가요? 숨이 차나요? 식사 후 답답한가요? 그리고 나는 약을 먹고 나면 몸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런 질문은 사소해 보이지만 몸의 위험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게 도와줍니다. 몸은 늘 크게 아프기 전에 작게 말합니다. 기억하시죠?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의 순서가 숫자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이 보내는 경고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심한 어지럼, 실신할 듯한 느낌, 가슴 통증, 호흡 곤란, 갑작스러운 심한 부종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루틴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활 습관 조절과 별개로 반드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습관은 병을 무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병을 더 잘 알아차리기 위한 바탕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조금 더 희망적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침 루틴을 완벽하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단 7일만 아주 작은 순서만 바꾸어도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그 일주일의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렵지 않은 실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영상을 보다가 중간에 지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보는 맞는 것 같은데 막상 내 생활에 넣으려면 너무 많고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침 루틴은 다행히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게 바꾸는 것보다 단 7일 동안 작은 순서 하나를 반복해 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몸은 강한 결심보다 반복되는 질서를 더 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거창한 도전이 아닙니다. 약을 새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음식을 사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침에 몸이 깨어나는 순서를 조금 덜 급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몸은 매일 같은 시간에 비슷한 방식으로 시작되면 예측 가능성을 얻습니다. 그러면 혈압의 흔들림도 줄고 수분 조절도 더 안정되고 식사 후 몸의 반응도 조금씩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늘 극적인 변화보다 예상 가능한 리듬에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7일 실험을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아침에 딱 4가지만 해보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바로 벌떡 일어나지 않기. 먼저 30최소 1분 정도 숨을 고르기. 천천히 몸을 세우고 몸 상태를 한번 느껴보기. 그리고 물, 혈압, 식사를 늘 비슷한 순서로 해보기. 이 4가지는 너무 단순해서 별 효과가 없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강합니다. 복잡한 방법은 며칠 못 가지만 단순한 방법은 몸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날에는 그저 관찰만 해보세요. 눈을 뜬 직후 내 몸은 어떤가요? 입안이 마른가요? 다리가 무거운가요? 머리가 맑지 않은가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신호들이 보일 겁니다.
둘째 날에는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순서로 혈압을 재보세요. 수치를 잘 보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맞춰보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물을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넷째 날에는 식사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해보세요. 국물을 급히 들이키지 말고 첫 몇 입을 천천히 씹어보세요. 다섯째 날에는 식사 후 몸이 어떤지 적어보세요. 졸린지, 편한지, 붓는지, 가슴이 답답한지.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이 흐름을 그냥 반복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몸이 먼저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쉬운 과학이 하나 있습니다. 몸의 자율신경은 반복을 좋아합니다. 아침마다 늘 비슷한 리듬을 경험하면 심장과 혈관, 소화기관도 그 패턴에 맞춰 더 예측 가능하게 반응합니다. 반대로 어떤 날은 급하고 어떤 날은 거르고 어떤 날은 한꺼번에 몰아넣는 식으로 들쑥날쑥하면 몸은 계속 놀랍니다. 놀라는 몸은 쉽게 흔들리고 흔들리는 몸은 숫자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결국 좋은 아침 루틴은 건강한 사람의 특권이 아니라 몸을 덜 놀라게 하려는 배려입니다. 그리고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를 시작할 때 무엇을 더 해야 하지를 먼저 묻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을 편하게 만드는 것은 추가보다 정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이 마시기보다 천천히 마시기, 더 빨리 움직이기보다 잠깐 멈추기, 더 건강하게 먹겠다고 이것저것 늘리기보다 순서를 단순하게 만들기. 건강은 종종 더하는 기술이 아니라 덜 겹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순간 아침이 훨씬 쉬워집니다.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도 7일 만에 검사 수치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단순한 약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몸의 불편 신호는 훨씬 빨리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 머리 무거움, 급한 두근거림, 식사 후 답답함, 이유 없는 서두름, 붓는 느낌 같은 것들이 먼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각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수치를 더 안정되게 읽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숫자는 결과지만 감각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있고 생활 습관도 굳어졌는데 지금 바꿔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늦게까지 배웁니다. 특히 아침처럼 매일 반복되는 시간은 작은 교정이 쌓이기 좋은 자리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몸이라도 오늘 아침을 덜 놀라게 시작하면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언제나 대단한 시작보다 조용한 반복에서 오래 갑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지금까지 혈압, 수분, 식사가 서로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봤습니다. 아침에 몸은 하나의 팀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만 잘한다고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도 좋고, 식사도 좋고, 혈압 체크도 좋은데 순서가 엉키면 몸은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완벽한 식단이 아니어도 순서가 부드러우면 몸은 덜 지칩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당신의 오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삶의 안정감입니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왜 이 모든 아침 루틴이 단지 검사 수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와 노후의 품질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오늘부터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은지를 따뜻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단한 치료법이나 극적인 비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조용하고 더 현실적이고 그래서 더 오래가는 한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아침에 몸이 깨어나는 순서를 존중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숫자로만 기억합니다. 혈압이 얼만지, 혈당이 얼만지, 검사 결과가 지난번보다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물론 숫자는 중요합니다. 숫자는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숫자는 언제나 몸의 맨 마지막 언어라는 점입니다. 그 전에 이미 몸은 감각으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입이 너무 마른 느낌,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무거운 느낌,
급하게 일어났을 때의 핑 도는 어지러움, 식사 후 이유 없이 답답한 가슴, 손등과 발등이 묵직하게 붓는 느낌. 이런 것들이 바로 몸이 숫자보다 먼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 오래 놓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건강을 챙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몸이 준비되기 전에 하루를 밀어 넣었습니다. 눈 뜨자마자 일어나고 서둘러 움직이고 물을 급하게 마시고 식사를 빨리 끝내고 어떤 날은 바로 혈압을 재며 스스로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은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싶어서, 더 잘 관리하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죠.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선의로 반복한 습관이 몸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조금 서글프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희망이 있습니다. 원인이 거창하지 않다면 변화도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침의 혈압, 수분의 식사 순서가 몸에 영향을 준다면 그 순서를 조금만 부드럽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부터 단 하나만 바꿔도 됩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않기. 물을 조금 더 천천히 마시기. 혈압을 늘 비슷한 조건에서 재기. 식사를 한두 분만 더 여유 있게 시작하기. 이렇게 작고 조용한 변화가 몸에는 큰 안도감이 됩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나무문도 억지로 밀면 삐걱거리지만 천천히 손잡이를 돌리고 살짝 밀면 부드럽게 열립니다. 노년기의 몸도 그렇습니다. 몸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더 섬세한 방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젊을 때는 버티던 속도와 습관이 이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몸이 더 세심한 돌봄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돌봄은 비싼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개는 아침 첫 10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중요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보겠습니다. 아침 혈압은 단순한 병의 신호만이 아니라 몸이 깨어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밤새 몸은 수분을 잃고 혈관과 심장은 밤에서 낮으로 넘어갈 준비를 합니다. 이때 급한 자세 변화, 과한 수분 섭취, 빠른 식사, 서두름이 겹치면 몸은 놀라고 숫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면 같은 아침이라도 훨씬 조용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활 습관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한 어지러움, 반복되는 흉통, 숨이 차는 증상, 갑작스러운 심한 부종, 실신할 듯한 느낌은 반드시 진료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이 건강한 루틴은 병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의 변화를 더 빨리 알아차리기 위한 기반입니다. 그러니 아침 루틴을 바꾸면서도 몸의 경고는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균형이 바로 진짜 건강 관리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되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바꾸겠어요?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보았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늦게까지 배웁니다. 특히 매일 반복되는 아침은 작은 습관이 가장 잘 자리 잡는 시간입니다. 거창한 결심보다 조용한 반복이 더 오래 남습니다. 오늘 한번 천천히 일어나는 것, 내일 한번 물을 급히 마시지 않는 것, 모레 한번 아침 식사를 덜 서두르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어느 날 문득 요즘 아침이 덜 힘드네 라는 감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쌓이면 삶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완벽한 검사표 한 장이 아닙니다. 아침에 덜 겁나는 몸, 오전을 조금 덜 지치고 넘길 수 있는 하루, 숫자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안정감, 그런 것 아닐까요? 노후의 건강은 오래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덜 놀라게 하면서 내 일상을 조금 더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가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작점이 생각보다 평범한 아침 루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 몸을 몰아붙이는 아침이 아니라
내 몸을 맞이하는 아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잠시 숨을 고르고 몸의 감각을 먼저 듣고 이제 물과 혈압과 식사를 한꺼번에 몰아넣지 않고 천천히 하루를 여는 것. 이것은 게으른 시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을 존중하는 가장 현명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작은 당신을 하루 종일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완벽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한 번이 쌓이면 몸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단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차이를 스스로 느껴보세요. 머리가 덜 무거운지, 입안이 덜 마른지, 식사 후가 조금 더 편안한지, 그 감각이 바로 변화의 첫 증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습관 하나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7일 동안 바꿔본 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함께 나눠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부모님과도 이 내용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정보는 혼자 아는 것보다 함께 나눌 때 더 오래 지켜집니다. 댓글에 데이일/7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몸을 덜 놀라게 하는 첫 번째 하루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